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5월 달을 기다려라. 5월 달에 대대적인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자, 그 기대감과 함께 가장 큰 상승력을 기대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5월 달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더리움이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뭐 안개 속에 갇혔다. ETF가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이러한 이벤트와 함께 이더리움 또한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이 ETF의 기대감과 함께 상승력을 높였던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력을 저하하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ETF가 나오는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은 원조 이더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때 어땠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큰 상승력을 발휘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이렇게 원저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면서 50%의 급등력을 갖고 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이벤트와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 또한 굉장히 높았죠. 근데 지금 이벤트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나오기 직전 이벤트는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게 흡사합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SEC의 해킹 자력이 됐다. SEC가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 근데 바로 5번 뉴스다. 근데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바로 상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이더리움 ETF도 신청한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 ETF도 나오기 직전까지도 반개 속에 갇혀 있다. 이 부분과 함께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왔던 부분처럼 이더리움 ETF 또한 지금 ETF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부분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재차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이유. 다시 한번 5월 달에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ETF가 나온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오히려 하락 압력을 가져왔어요. 자, 그 이유도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나 상승력을 많이 갖고 왔다. 47,000원대까지 끌고 올렸다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지고 내려왔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상승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이 상승에 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나올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와 함께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메인넷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보여줬고 상승력을 가져왔지만 하방 압박을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상승했을 때 거래량은 올라왔지만 내려올 때 거래량은 줄어들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했을 때 들어왔던 고래들은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때 엄청난 상승력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였거든요. 자, 어때요?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요만큼 올라왔다고 매도할까요? 절대 매도할 부분이 없죠. 더군다나 머지 업데이트 때 들어왔던 엄청난 매수 물량들은 하락했을 때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할 때도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여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시 한번 매입 단가 조정에 나섰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입 단가를 조절했다 하더라도 바로 매도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매집은 일반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집이라는 것은 확실한 저점에만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확실한 바닥에서 매수했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움직일까?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모멘텀은 이더리움의 ETF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더리움의 클래식 같은 경우는 EDXM 이더리움 해당 일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할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것 또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러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다는 이 문자들도 다 무료고요. 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카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둘 다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새벽 시간에 올라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뭐 축구도 보시면서 많이들 보시겠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왜 매도할 자리가 아닌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자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EDXM은 뭡니까? EDX 마켓이라는 것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예요. 이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와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갈 자리가 매우 높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 또한 들어갈 확률도 매우 높아요. 둘 다 상장될 확률도 높죠. 왜냐하면 이 EDXM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가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죠. 이 비트코인 캐시가 물러나면서 어떤 부분이 났습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SV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더리움 클래시 또한 같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이 말이 많았어요. 왜? 비트코인 캐시는 왜 상장 폐지됐습니까? 중국에서 채굴량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월가 미국 뉴욕 증권 스트리트에 있는 이러한 회사들이 만든 코인 거래소에 비트코인 캐시가 있다는 건 의미가 조금 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고 이 자리에 SV가 들어갈 것이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계감과 함께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에 상장한다? 당연히 큰 이슈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들고 갈 것이다. 자, 암호화폐 유튜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6개월 내에 4,000달러로 급등할 것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왜 4,000달러로 급등할 것인가? 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강력한 대항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비트코인인 거고 이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인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뛰어넘겠냐? 이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시총 차이가 얼만데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많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시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기술성, 개발성, 확장성, 지금 비트코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겠지만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DApp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어떤 걸 개발합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개발합니다. 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개발할까?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지만 수많은 DApp들이 이더리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코인들이 사이드 체인으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같은 DApp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DApp들은 같은 플랫폼을 이더리움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해당되는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센티멘트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2월 1일 날 나왔습니다. 자, 1월 31일 하루만 해도 48만 4천 개가 활성화가 되었고 활성화된 원래수의 3개월 만에 28%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요예요. 당연하겠지만 TVL도 이 기간에 같은 기간에 증가했죠. TVL은 뭡니까? 락업 예치금입니다. 락업 예치금은 매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묶어두겠다는 거죠. 락한다는 겁니다. 묶어두었는데 어떠한 물량을 바로 고래들의 투자 자금을 이 부분을 묶어놨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2,939만 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 이게 1월 30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TVL과 이 스테이킹 물량 엄청나게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TVL은 락업 예치금, 이 스테이킹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매매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묶어두는 물량, 해당되는 물량을 묶어둘 거니까 그 물량 대신 나는 이자를 줘라. 이게 바로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 물량이 2,939만 개, TVL이 엄청난 증가세.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둘 다 고래들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것을? 이더리움을. 그 말인즉슨 뭡니까?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도하시는 분들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더 빨리 못 올라가니까 빨리 올라가는 단타 코인으로 들어가서 이 기회 비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단타 들어가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수익 보셨으면 다행인데 또 높은 단가에 들어가서 또 낮은 단가에 매도하시고 수익 구간 없이 손실만 나고 매도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더리움은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2분기 중에 미국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홍콩에서 먼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계속적인 화두가 쏠려지고 있다는 거. 이게 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 내용이치는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직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암호화폐 현물 ETF를 두고 경쟁에 나섰다. 이것도 그럴 것이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으로는 코인을 밀어냅니다. 근데 홍콩을 필두로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EDXM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가 있다면 홍콩에서는 홍콩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중국을 필두로 만들었죠. 자, 홍콩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다. 굉장히 쉬운 발상입니다. 왜? 홍콩은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 플랫폼의 메카였어요.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홍콩 시장이었기 때문에 홍콩에서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인 시장을 미국과 중국이 경쟁 상대를 두고 있다. 근데 미국에는 큰 약점이 있어요. 뭡니까?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코인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이 중국, 홍콩 쪽을 쏠려가게 만들었죠. 많은 거래소들이 홍콩의 코인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것도 우리는 꼭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ETF가 나올 거야. 근데 미국이 먼저 나올까? 홍콩이 먼저 나올까? 이 부분 두 가지 중에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경쟁 부분이 붙었다. 지분 경제가 똑같습니다. 상승 여력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복하지만 이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회복세를 계속 빠르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분수령은 5월 달에 폭발할 거라는 거.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5월달 ETF설에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고 단기 전망은 맑을 수밖에 없고 코인베이스의 수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월달에는 시장에서 비트코인 또한 상승할 것이고 이더리움 또한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이름도 유명한 ETF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5월 전까지 코인베이스에서 뭐라고 예측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ETF가 나왔다는 건 펀드예요. 펀드가 나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는 거. 자금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식 거래도 해보셨고 펀드 거래도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과 펀드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펀드라는 건 간접적인 투자, 주식은 직접 투자.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직접 투자가 되겠고 ETF에 투자한다는 건 간접 투자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은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시계 작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변동성을 보여줬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이 되었다는 거. 근데 이 시장은 조만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죠. 왜? 주식 거래를 안 하십니까? 하시죠. 펀드 거래 안 하십니까? 하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제도권을 넘어가는 시점을 만들었고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는 이렇게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현재 코인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조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ETF의 상장 소식과 함께 50%의 급등력을 만들었고 지금 급등했다가 하방 압박받고 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을까? 만약 ETF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없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 받은 다음에 상승했을 때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단단히 잡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기준점을 잡고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주봉의 모습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 박스권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다시 3만 1,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려오는 이 자리를 우린 무엇으로 잡아야 됩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 확실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왜 지금부터가 상승의 초입 단계에서 훨씬 더 큰 상승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차곡차곡 메인 라인을 매집을 진행하신다면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다는 문자도 무료고요. 문자 내용을 받아보시고 그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대응하셔도 돼요. 근데 문자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무료로 받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